구독, 좋아요. 가축화는요, 뭘 가져왔니? 장기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뭐에 있어서? 동물들 스스로에게 있어서. 더베리는 바로 그란 뜻입니다. 바로 그 본성, 뭐의 본성? 이 동물들의 본성이 바뀌었다. 그 가축화 과정 동안에 쭉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는요, 동물들에게 호의적이고 유리하진 않았어. 가축화를 통해서 한때 야생이었던 동물들이 점점점 더 어떻게 되니? 의존적이 되는 거죠. 인간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인간에 계속 의존을 하게 돼. 뭐 때문에? 핸드풀이라는 것은 손에 담길 만큼 소수입니다. 핸드풀 오브, 자, 이 소수의 특징들인데 어떤 특징이니? 호기심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거, 기꺼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거, 먹이를 구걸하는 거, 그리고 유순함, 복종, 이런 것들, 이런 소수의 특징들인데 found가 동사가 아닙니다. pp로서 멀리서 이 특징들을 꾸미고 있지. 뭐 사이에서? 어떤 한 종의 새끼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이런 소수의 특징들이 주어, 동사 여기다 보죠. are, 어떤 것들이다. 가축화에서 선택되는 것들입니다. 자, 신체적 특징, 뭐의 신체적 특징? 이 새끼들의 신체적 특징. 앞에가 이유였지? 그렇기 때문에 새끼들의 신체적 특징이 뭐 있어? 더 짧은 얼굴, 과도한 지방, 통통해, 그리고 더 작은 두뇌, 더 작은 이빨, 기타 등등. 그런 신체적 특징이 또한 선택이 되겠죠. 이런 애들이 보통 가축이 되는 거지. 지금 이제 그 인기 있는 애완동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다 이렇습니다. 이것은 뭘 초래한다? 현대의 어떤 길들여진 이 가축들. 근데 이 어떤 가축입니까? 주격관계대명사 that. 신체적으로나 행동적으로나 be unable to, 뭐 할 수가 없어? 독립적으로 살 수가 없게 돼. 그런 길들여진 동물들, 그런 가축들을 이끈다는 얘기야. 그 말은 말이 조금 이상하게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했던 이 사실이요, 바로 이 현대의 가축들을 요렇게 만든다는 거, A하게 만든다는 거. 그리고 또 대절, 사실상 영원히 새끼들인 것으로 만든다는 거. 강아지가요, 10살이 되든 15살이 되든 우리한테는 어때? 이 독립적으로 할 수가 없고 우리한테 의존하고 정서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뭐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새끼인 거예요. 다음, once, 일단 인간들이 시작했어. 선택적으로 사육하는 것을 시작했어. 그들의 이 기르는 동물들에 대해서. 근데 뭘 강조하거나 억제하기 위해서야? 특정한 신체적 혹은 행동적 특성들을요, 뭔가 없애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중성화를 시킨다거나, 뭐 심하면 뭐 성대를 제거하기도 하죠. 동물들이 더욱더 바뀌게 된 겁니다. 오늘날 길들여진 이런 가축들은요, 대개 더 작아. 그렇지만 더 통통하죠. 그리고 좀 더 이제 밝은 색깔이 많습니다. 흰색 많죠. 그리고 더 짧은 얼굴하고 더 둥근 두개골을 가지고 있고요. 게다가 가축화는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영구적인 상실이에요. 뭐에 있어서? 유전적인 다양성이 또 상실이 되는 거야. 종 내에서. 그래서 이런 가축화된 동물들이 유전병이 또 다양하게 많이 있지. 그리고 지금 단어가 좀 비슷하지만 domestication은 가축화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까 나왔었던 domesticate는 길든 동물, 그러니까 가축화된 동물들을 얘기하는 거지. 좀 사소하지만 여기도 구분을 좀 지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Next. 만약에 우리가 줄이려고 한다면 be going to 원형, 수를 줄이려고 한다. 식중독의 사례의 수를 줄이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에요.
어떤 모든 사람들이니? 식품과 상호작용을 하는 모든 사람들, 어떤 방식으로든지 뭐에서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는 중간에 뭐 배송 과정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모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 뭐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그 본인의 식품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식품과학자들은 믿어, 명사절, 접속사, 대절. 가장 덜 통제가 되는 단계들, 농장에서 식탁까지. 그 중에 하나는 주어, 동사. 바로 가정에서이다. 혹은 자, 비동사 하나 또 생략이 되면서 어디든지 다 소비자들이 다루고 준비해 식품을 그 소비자들이 이것을 구매하고 나서 식품을 스스로 다루고 준비하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굳이 뭐 가정이 아니어도요. 이러한 믿음은 거슬러 올라간다. 어떤 생각으로 거슬러 올라가니? 동격의 대절이죠. 식품이라는 것이 원래 안전하지가 않아. 뭐에 있어서? 자연 상태에서는 안전하지가 않다. 왜? 식품이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썩기 시작하잖아. 그리고 또 대절 동격이에요. 1번, 2번이죠. 과학적인 이해. 뭐의 과학적인 이해입니까? 무엇이 안전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 뭐 세균이냐, 뭐냐, 그럼 방부제 뿌리고, 그리고 온도냐, 뭐 얼리고, 이런 거. 그런 생각, 이 과학적인 이해가 주어, 이어진다. 동사 S 붙어 있죠. 발전으로 이어져.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지는데 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뭐가? 과학적인 이해가. 원래 식품은 자연 상태에서는 안전하지 않고 그런 생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식품회사, 어떤 식품회사입니까? 포장식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포장식품을 생산하는 식품회사와 그리고 식당들이죠. 어떤 식당들입니까? 우리가 먹는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식당들. 이런 회사와 식당들이 가지고 있어. 접근을 가지고 있어. 뭐에 대한 접근? 이런 지식, 이런 지식이라는 것은 뭐 음식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잖아요. 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은 가지고 있지 않아. 대동사 취급해줘야겠죠. 비동사가 나오면 안 되겠고. 식품 감독관들이 가정을 조사했을 때 뭘 사용해서 분사구문? 같은 문서 양식을 그들이 식당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문서 양식을 사용해서 가정을 조사했을 때 그들은 알게 되었다. 대절을요. 99% 이상의 가정이 실패했다. 이거.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이런 거 다 불통과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TV에서 백종원 씨가 나와가지고 식당들 돌면서 솔루션 해주잖아. 가정을 돌면요 100% 다 걸린다는 거지. 냉동실 막 열어보면서 이거 뭐예요? 가져와봐요. 이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서. 그래서 가정에서 식중독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글입니다. Next. 있다.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관계부사가 뒤에서 꾸미고 있죠. 다이어트가 성공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이 다이어트를 꿈꾸는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다이어트 계획, 특히 어떤 계획이냐? 대절,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큰 폭의 체중 감량을 초래하는 그런 계획들은요. 뭘 수반하니? 자발적인 굶주림을 수반해요.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합니까? 어느 정도는 굶어야 되잖아요. 저지방 식단은요 배제합니다. 성분을 우리 몸속에서의 성분을 배제하는데 어떤 성분이에요? 대절이 가리키는 건 성분이고 전달에 풍미를 전달하고 그리고 병렬구조 먹는 경험, 이 씹는 동안에 먹는 경험을 향상시키고 즉 어떤 용어로 일컬어지냐 식감이라는 용어 식품과학자들에 의해서 그런 먹는 경험을 향상시켜주고 풍미를 전달하는 그런 성분을 저지방 식단은 빼버립니다. 지방이 위에 더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무엇보다 다른 음식 성분보다 시간인데요.
어떤 시간이니? 이 포만감을 느끼는 거, 그리고 다시 배고픔을 느끼기까지 그 사이에서 그 시간이 저지방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 주어, 동사 더 짧아요. 이런 다이어트에 있는 사람들은요, tend to 원형 뭐 하는 경향이 있다? 거의 항상 배가 고프지.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단이 더 바람직하고 그리고 채워줘. 그러니까 포만감을 주기는 해. 하지만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도 수요일치도 조심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1번, 2번이 병렬이기 때문에 지방이 많은 경향이 있어. 뭐 하지 않는다면 자연식품들이 버려지고 뭘 위해서? 단백질 분말, 쉐이크, 바를 위해서 자연식품이 버려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지방이 많아.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단도. 이게 무슨 말이니? 닭가슴살이 바로 저탄수 고단백이죠. 근데 이 닭가슴살을 먹으려면 뭐 해야 돼? 닭의 나머지 부분들을 전부 안 먹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계란 같은 경우도 삶은 계란, 삶은 달걀이 좋은데 노른자는 안 좋아요. 그럼 노른자는 뭐 해야 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에서는요, 이 지방이 많은데 이제 자연식품들을 이 단백질,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단을 위해서 다른 자연식품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지방이 많죠. 자, 수분과 섬유질이 높은 많은 식단은요, 자, 또 포만감을 줍니다. 그리고 칼로리가 낮아요. 하지만 다양성의 부족. 수분과 섬유질이 많은 어떤 식단은 진짜 수분하고 섬유질밖에 없어요. 매우 빨리 그래서 단조로워질 수 있다는 거지. 이러한 식단의 모든 것이 배제하는 경향이 또 있다. 좋아하는 음식을.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식은 전부 다이어트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음식들 아니야? 근데 요즘에 이 마라샹궈에 빠져가지고 너무 먹고 싶은데 이걸 이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이제 또 맞는 옷이 없어지겠죠. 요즘 선생님도 이제 치열하게 좀 체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냐? 옷이 안 맞아요. 이게 진짜 슬퍼. 다음, 가주어 진주어.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뭐라고? 대절. 뭐라고 얘기하니?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 이런 유혹들을 포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목표 체중에 도달할 때까지는 포기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또 가주어. 이 다이어트에 충실한 것, 진실인 것은 더 힘들어. 만약에 이것이 의미한다면 영원히 못 먹는 거, 삼가는 거. 뭐로부터?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부터 영원히 삼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힘들죠. 그래서 이제 어떤 모 연예인이 했던 그런 명언이 있잖아요. 탄수화물을 끊으면요, 여러분들 그 건강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다 좋아집니다. 근데 살 이유가 없어요. Next. 우리는 언제 나누는가? 평등의 정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글에서 얘기하고 싶은 핵심적인 또 생각 중 하나가 평등입니다. 평등. 수평적으로 무리짓게 하는 방식. 수평적 무리짓게 하는 방식이란 게 뭐예요? 결국 평등이죠. 그것은 나타난다. 뭐 할 때? 우리의 시대가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원이 비동사 중복으로 생략되면서 풍부할 때, 그때 나타납니다. 먹고 살만 해야지 평등도 챙기는 거지. 뭐와 같이, 어떤 것과 같이 우리가 발견하는 것,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고요. 어디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견하는 것과 같은. 지도력은요, 이런 상황에서의 지도력은 일시적이고 미약하며 때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강력한 지도력, 이건 언제 필요할까? 보통은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든가 발전을 해야 되는 시기에 필요한 거야. 강력한 지도력, 이런 거. 가정에서의 안전이 흘러넘쳐요 거리로.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을 조장합니다.
1번, 2번 병렬 구조죠. 모든 사람들이 뭔가 물품을 제공받아야만 하고, 그리고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요. 내가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주변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적 견해는요, 만들어낸다.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환경, 공화국, 민주주의 국가 공동생활체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형태의, 이러한 통치의 형태는요, 나타난다. 어떤 시대에? 그리고 상업적 교역의 시대에.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데, 뭐에 의해서? 안전과 풍요로움에 둘러싸여 있는 사회에서 나타난다는 얘기. 계속 같은 얘기 하고 있죠. 그런 사회적 상황에서 결단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할 것, 필수적일 것 같지가 않다. 결단력이 뭐예요? 강력한 지도력. 똑같은 겁니다. 위협은 거의 없어. 부를 확대하고 그리고 이것을 나누는 것. 동명사가 두 개지만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단수 취급. 그것은 우리의 관심을 받고요. 우리는 관대해요. 위험과 변화는 뭐 괜찮습니다. 더 플러스 비교급이죠. 더 풍요로워지고 더 안전할수록 사회가, 우리는 더 많이 불러드립니다. 가족 방식의 도덕을. 어디로? 공공광장으로. 가족 방식의 도덕이라는 게 무슨 말이니? 내 가족처럼 우리의 소외된 이웃을 챙기고, 이런 개념이야. 그게 공공광장으로 흘러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사회를 전부 이제 돌아보면서 지키고 공동체 의식을 갖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안전하고 풍요로운 시대의 사회적 상황과 정치적 특징, 바로 평등, 그리고 남을 살피는 거, 가장 약한 사람을 살피는 거,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요, 아까 여기서 잠깐 지나갔는데 시대라고 했는데 when이 아니라 where를 썼죠. 이거 왜 그러냐면요, 자 여기를 보세요. 관계부사 where가 나왔을 때 뭐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온다는 거는 확실하고요. 이 시대도 시간적 개념보다는 그러그러한 살고 있는 그 공간적 개념, 이렇게 이해가 될 때는 where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행사의 의미가 중요한 거니까 시간적 개념이 아니지, 그런 공간적 개념이지.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안전과 풍요로움으로써 둘러싸여 있는 그런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의 이 시대, 이걸 얘기하니까요. Next. 이 지문을 처음 읽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요, 아, 이 사람, 이 글 쓴 사람과 이 실험을 한 사람들 참 아이를 싫어하구나. 아이들을 싫어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극단적이에요. 봅시다. 어린아이들이 민감해요. 뭐에 민감하니? 불평등에 민감합니다. 나는 한 개를 받았는데 옆에 친구가 두 개를 받으면 못 참죠.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대하는데, 하지만 아이들 스스로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평등해야 돼요. 그렇지만 나는 조금 불평등해도 됩니다. 내가 좀 더 많이 가져도 돼. 그리고 마지막 병렬 구조, 또 하나, 둘, 세 번째 동사지. 꺼립니다. 나누기를 꺼려합니다, 아이들이. 근데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닌데, 하지만 있다. 한 가지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무슨 상황? 주격 관계대명사. 보여. 유발하는 것처럼 보여. 자발적인 나눔을 이 아이들에게서 유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의 한 가지를 얘기하니까 seems죠. 그런 상황들인데 어떤 상황들이냐? where 관계부사가 꾸미고요. 아이들이 서로 협력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해요.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얻기 위해서. 공동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때는 협력을 하더라. 자, 요 사람들, 아이를 싫어하는 요 사람들, 그리고 동료들, 라이프지히에서 시작했다 테스트하는 것을, 그의 생각을, 뭐에 대한 생각? 중요성에 대한 생각. 뭐의 중요성이니? 공동의 이득이니까 협력이죠, 협력.
뭐에 있어서? 인간의 친사회성의 진화에 있어서 이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왜 이걸 아이들을 위해 통해서 하니? 3살 배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짝을 이룬 아이들이 같이 협력해야만 했어. 뭐 하려고? 잡아당겨 2개의 밧줄을 동시에 뭘 하기 위해? 4개의 구슬을 빼내기 위해. 이 장치는 설계가 되었는데 뭐 하기 위해서 쏟에 붙어 있고요. 이 장치가요 3개의 구슬을 한 아이에게 줘. 하지만 오직 1개만 다른 1명의 아이에게 줍니다. 한 짝을 이뤘으니까 2명이죠. 그럼 1명은 원 차일드일 것이고 나머지 1명은 디아들이 되겠지. 이런 상황에서 운이 좋은 아이는 하나를, 그 3개의 구슬 중 하나를요 운이 없는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3대 1에서 2대 2가 되는 거죠. 똑같아지는 거죠. 왜? 같이 밧줄 잡아당겼잖아. 협력했잖아. 하지만 필요가 없을 때, 뭐에 대한 필요? 공동의 노력에 대한 필요가 없을 때 뭐와 같은, 뜻밖의 횡재 같은 아이들은 나누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들의 협력 정신이 언제? 공동의 이득이 있을 때, 그때 생긴다라는 글입니다.